안녕하세요, 샘치과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치과에서 어떤 기구를 사용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치과 딱 오시면은 사실 대기실 공간이 있고 여기 약간 서랍 같은 데가 있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부터 조금 보여드리면, 여기는 저희 조부님, 할아버지의 메모리얼, 기념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계시다가 1983년도에 퇴임을 하시고 이제 이곳 hun남5거리에 치과를 개원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충근 치과라는 치과로 개원을 하셨고 그게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의 샘치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하셨던 뭔가 재료나 이런 것도 남아 있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맨 위에는 저희 조부님이 또 카메라를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영향인지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애장하셨던 카메라들을 좀 올려놨고요. 이거는 할아버님의 박사 학위 때 찍은 사진인데, 저희 할아버님이 또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소중하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윗칸을 보시면 할아버님이 쓰셨던 명함, 여권 이런 거 있고, 요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강의하실 때 쓰셨던 강의 노트.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조금 호불호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턱뼈 수술을 하실 때 쓰던 그런 수술 기구들이 있고요. 여기는 보시면 이제 위 앞니 같은 거 색깔 만드는 거 할 때 그런 거 쓰던 보철 기구들이 있고, 그 당시 이제 환자 차트와 기구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서랍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전체에서도 약간 영롱한 빛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물이 있는데, 요거는 골드 포일이라고 해가지고 합금을 엄청 얇게 만들어서 치아에 다져 넣을 수 있게 만든 그런 재료입니다. 요즘은 거의 사실은 안 쓰고 물성이 그렇게 막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말감. 사실 아직도 아말감은 꽤나 여러 치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아말감을 섞던 기계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에 쓰던 손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든 그런 핸드피스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옛날에 이제 교정 장치인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얼굴 밖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턱의 크기를 이제 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교정 장치. 그리고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서 오브제 같은 이 거대한 기물은 무엇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이제 간단하게 조그만 이제 그런 엑스레이로 찍는데, 이거는 예전에 조부님께서 쓰셨던 엑스레이 장치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큰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했었는데 버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할아버님 때부터 사용했던 거고 보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이거는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기실에 약간 오브제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이거요. 입 안에 필름을 넣고 환자가 이렇게 사진을 뿅 찍으면 여기에 딱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저희의 그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갖다 놓는 장소인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치과에서 사진을 찍을 일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치과에서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야 됩니다. 환자분에게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도 찍고, 이런 치료가 잘 됐다라는 거를 잘 보여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어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 좀 크고 이렇게 화려하게 생긴 얘가 이제 입안을 찍는 구내용 이제 사진 촬영기인데, 처음에 저희 환자분들이 오시면 전체적인 입안 사진을 이걸 통해서 찍습니다. 요거는 얼굴 사진기. 전체적인 얼굴의 비율과 입술의 위치 이런 거를 찍는 얼굴 사진기인데요. 요거는 상담실의 스튜디오처럼 꾸며놓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정확한 얼굴의 균형과 이런 거를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진료할 때 쓰는 헤드램프인데요. 사실은 입안을 벌리고 그 안에 저 뒤에 있는 공간이 아무리 치과 체어에 달려있는 조명으로 막 하려고 해도 머리에 가려지고 어시스트한테 가려질 경우가 많아서 저는 헤드램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좀 더 밝게 보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하나는 이렇게 확대경, 루페라고 하죠. 확대경까지 달려있는 거를 쓰고, 요거는 신경치료하거나 좀 미세 수술 같은 거를 할 때 루페가 달린 헤드램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기구는 에어플로우라는 장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스케일링 할 때는 뾰족하고 막 잉 소리 나는 그거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희 샘치과에서는 에어플로우로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일단은 그 초음파 스케일링보다는 조금 덜 아프고 덜 시리고 소리도 조금 더 괜찮고,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파우더로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파우더가 단백질 파우더라서 잇몸 안에 있는 거를 청소도 하지만 잇몸 안에 조금 남아 있어서 잔여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살균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 스케일링보다는 조금 더 오래 효과가 남아 있게 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플란트 주의염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신 환자분들한테는 꼭 요거를 에어플로우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샘치과에서 세 번째 세대지만 진정마취만큼은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요. 진정마취에 가장 앞서 있는 1983 샘치과. 네, 이제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상담실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치료가 좀 많거나 저희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환자분들 이쪽으로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모시고 오면은 여기 뭐 하나가 달려있네,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의 용도는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어떤 설명을 할 때 그거를 이 마이크가 수음을 해서 AI 툴들이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요약한 내용을 차팅에 남겨놓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요약을 해줘봐야 얼마나 요약을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자세하고 정확하게 잘 요약을 해줘서 이게 없을 때는 저희가 상담도 하고 이걸 기록도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는 게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생기고 나니까 저는 정말 온전히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툴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슬로건 같은 건데, 미국 드라마 더 베어에 나온 슬로건을 저희가 차용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파인다이닝의 셰프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본인들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에 이제 every second counts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극단까지 가보자라는 의미로 정말 조금 더 노력하고 환자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렇게 진료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저와 저희 직원들을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진료실에 잘 보이는 데다가 놓고 저의 슬로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소독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왜 뭐 영화 같은데 보면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일단 수술이 좀 크거나 할 때는 반드시 손소독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술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조금 약간 마인드 세팅이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반드시 했던 그런 의식이었어 가지고 제가 개원하고 수술 규모가 조금 작아졌다 하더라도 이런 공간에서 그런 마인드 세팅을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수술실은 보통은 수면 마취 하시면서 수술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수면 마취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컨트롤러빌리티라고 합니다. 조절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면의 깊이가 어느 만큼 들어가는지 이거 계속 조절을 하면서 하는 수면 마취를 제가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환자분이 어느 정도 깊이에 있을 때 안정적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운전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수면 마취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얘입니다. 얘는 인퓨전 펌프라고 하는데, 사실 인퓨전 펌프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얘는 그 중에서도 타겟 컨트롤드 인퓨전 TCI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약을 넣으면 뇌에는 이 정도의 약물의 농도가 유지될 거야 라는 걸 얘가 예측을 합니다. 이 장비를 이런 의원급에서는 사실 거의 없으실 거고, 뭐 대학병원이나 좀 큰 병원 가셔야 이런 장비가 보일 것 같습니다. 좋은 장비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이제 모니터링 장비입니다. 수면 마취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속도계가 얼마다, 그런 거 없이 운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환자분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환자분은 심장은 잘 뛰고 있는지, 호흡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수면 마취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호흡, 숨을 잘 쉬는지에 대한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런 모니터링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쓰고 있고, 제가 꼭 하고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측정은 이 청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스키퍼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목젖 아래 요 부분이 피부가 가장 얇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으면 환자분의 호흡음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수면 마취는 그냥 재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많은 장비들이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다른 뭐 임플란트가 조금 잘못되고 크라운이 조금 잘못되고 그것도 좋지 않긴 하지만, 수면 마취는 잘못되게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잖아요. 환자가 사망을 한다거나 사망에 준하는 사고가 난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장비들을 반드시 갖추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를 잘하는 치과가 어디예요? 라고 하실 때 저는 가장 강조하는 거가 두 가지.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는 치과인지, 그리고 직원들이 응급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두 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아산화질소 가스를 이용한 마취기고요. 이거는 그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소아치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 물론 저희도 소아 친구들 왔을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성인한테도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언제 쓰냐면 치과공포증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준비할 때, 수면 마취 하는 거를 대기하고 상 차리고 막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거를 쓰면서 라인을 잡는다거나 전체적으로 좀 약간 불안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때, 그때 사실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수면 마취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치과 치료가 다 끝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자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간단하게 약식으로 수면 마취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N2 수면 마취로 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에는 이걸로 과연 환자분들이 진정이 될까 했는데, 이거 하면 진짜 약간 어질어질하고 소주 마신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이게 언제 처음 이게 많이 사용됐냐면, 미국에서 금주령 시대에 파티 같은 거 할 때 막 귀족들이 막 이거 맞고 막 홍야홍야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환자분들의 기분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꽤나 강력하다.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는 두 가지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산 메가젠에서 나오는 BD 커프라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스트라우만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임플란트 회사에서 만드는 BLT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모델을 심느냐 보다는 누가 어떻게 심느냐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과 철학으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플란트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뼈랑 얼만큼 잘 결합을 하느냐, 두 번째는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그 수명을 결정하는 주변의 잇몸들을 건강하게 잘 붙어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저는 두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가젠에서 나오는 이제 BD 커프라는 제품은 상당히 최신의 모델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픽스처 중에서는 가장 고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BD 커프라는 제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뼈랑 잘 붙을 수 있게 하는 파트가 따로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잇몸과 이제 친화적으로 잘 생성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이라서 BD 커프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트라우만은 사실 이 동네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오시고 대사관도 많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외국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서 이제 식립을 하고 해외에 나가서 모델이 달라서 곤란해 하시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가장 전 세계적으로 좀 포퓰러하다고 할 수 있는 스트라우만의 BLT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뼈이식 재료들, 뭐 여기에 위에 있는 보철에 관련된 것들, 수면 마취에 관련된 이제 응급 상황에 필요한 약들, 이런 것들을 이 장에 꽉꽉 채워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기구는 무통 마취기입니다. 마취기인데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마취기고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 모양처럼 생긴 점막 마취기가 있고, 또 하나는 윙 돌아가는 골래 마취기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각각의 사용이 조금 다른데, 이런 점막 마취는 잇몸이나 그런 데를 치료해야 될 때 가볍게 이제 마취를 하는 거고, 아무래도 뼈 안에 담겨 있는 뭐 치아나 임플란트 수술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골래 마취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래 마취기라고 하면은 다들 어떻게
어떻게 뼈 안에다가 바늘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모통 맞추기라고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진짜 안 아픕니다. 소리랑 이제 윙 하는 진동이 좀 거슬려서 그렇지 통증 자체는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이게 좋은 거는 점막 맞추기로 마취를 해야 되면 여러 번 찔러야 되거든요. 골래 맞추기는 딱 윙 한 번 딱 들어가서 넓은 범위가 마취가 되기 때문에 골래 맞추기를 조금 더 저는 선호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샘치과에 있는 이제 기구와 재료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사실 우리 이거 쓰니까 이 치과와 이런 기획 의도는 아니고요. 사실 치과가에서 쓰는 재료들과 기구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다루면서 이거를 왜 선택했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때 조금이나마 저의 진료 철학이나 환자분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조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도 고여있거나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게 샘치과의 철학이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1983 샘치과.